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요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발급되는 진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단서 내용 중에서 무엇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부상을 기준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고 부상 정도에 따라서 2주 진단, 3주 진단, 4주 혹은 8주 또는 12주 이런 식으로 진단 기간, 진단 주수를 진단서에 명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진단 병명을 적어주게 되는데요. 약방의 감초처럼 교통사고 환자에게 붙여주는 진단은 아주 기본적으로 타박 및 좌상 그리고 뇌진탕이나 염좌 이런 식으로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 병명을 달아줍니다. 일반적인 병원 지식이 없는 분들은 진단 주수가 2주보다는 3주가 3주보다는 6주 진단이 이왕이면 진단 지수가 높아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또는 합의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단 주수가 높으면 합의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진단 주수와 피해자의 합의금은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에서는 진단 주수보다는 진단 병명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늑골 골절인데요. 늑골 4번, 5번 이렇게 골절이 됐다고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진단이면 진단이 약 4주에서 5주 정도 나옵니다. 이런 병명의 진단이 나와도 염좌나 추간판 탈출증이 나오는 진단 2, 3주보다도 합의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 주수는 늑골 골절이 더 높지만 늑골은 기육이나 혈융이 없이 단순 골절만 된 경우에는 뼈가 잘 붙고 치료가 되면 장애로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상 정도로 보아서는 염좌 환자보다는 뼈가 다쳤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상해 급수는 높을 수 있겠지만 합의금 산정에는 염좌나 추간판 탈출증 환자보다 적을 수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있어서는 진단 주수보다는 진단 병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경비골 골절이죠. 또 대퇴부 골절. 이렇게 크게 다친 경우에는 진단이 12주에서 14주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면이 아닌 간부 골절인 경우 뼈가 잘 붙고 각 형상이 없고 그리고 치료가 잘 되어졌다고 한다면 2, 3년 정도의 한시장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계산해 본다면 합의금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이 12주, 14주 정도이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어마어마한 부상이죠. 합의금도 어마어마하게 크겠구나 하겠지만 그러나 합의금은 다르다는 것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전방 혹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지만 영구장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진단 12주가 발급된 대퇴부 간부골절이나 하퇴부 골절들에 비해서 합의금이 서너 배 많은 그렇게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진단 병명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받아보면 퇴행성 이런 말이죠. 또는 기왕증 이런 말 쓰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피해자에게 아주 불리한 단어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는 거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회사와 계속해서 분쟁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진단서 내용을 잘 보시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의사를 빨리 가급적 즉시 만나서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진단을 발급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참 후에 의사를 만나 수정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질병이 아닌 상해로 그런 만들어진 진단서인데요. 퇴행성이란 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 스스로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왕증도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간 진단서는 받는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단 병명보다는 진단 주수가 더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쓰여지는 진단병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진단 주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인 경우, 즉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처럼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형사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진단 주수가 높으면 피해자에게 측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현재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진단 주수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 주수가 더 많은 것이 더 좋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해 주었던 형사합의금 지원 금액을 소개해 드리자면 진단 6주에서 10주까지는 2천만 원 한도로 적혀 있었고 진단 10주에서 20주 이하 여기까지는 8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진단 20주 이상은 1억 한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연관되어 있다면 진단 주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형사적인 12대 중과실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병원 진단을 발급받을 때부터 매우 신중하게 진단 주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하면 받는 즉시 진단 주수를 먼저 봐야 할까요? 아니면 진단병명을 먼저 봐야 할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쓰임의 용도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 위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병명이 되겠고 형사적인 사건이 겸비된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진단병명보다는 진단 주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 강조하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